안녕하세요. 동네형TV 슬기로운 주식생활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주식 투자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과 주식 투자를 해보았지만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알고 싶고 또 꼭 알아야 하는 핵심들을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은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으며 총 10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막 주식 투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과 같으며 10편의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주린이가 아닌 기초가 아주 튼튼히 다져진 현명한 주식 투자자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의 기본. 과연 주식 투자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란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평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누가 더 명확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남녀노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평등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전 사회 경험이나 직위, 재산, 투자 경력 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선택을 바꾸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식 투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들의 조언만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투자 경력이 30년이 되었든 10억을 투자하는 큰손이든 10만원을 투자하는 초보자이든 누가 더 높은 수익을 거둘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는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다른 재테크보다 주식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또한 부동산과 비교하면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그렇지만 주식은 위험자산이므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주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식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주식을 매수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보다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에 관심이 더 많으므로 자신이 주주라는 사실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4. 투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자금이란 손해를 보거나 모두 잃더라도 자신의 가정과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은 정도의 자금을 얘기하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큰 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물며 이것이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이나 빚으로 투자를 시작한 경우라면 이미 합리적인 사고로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므로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투자입니다. 여유자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조금씩 투자하면서 자신의 주식 투자 실력도 늘려가고 수익을 거둔 것은 재투자해서 투자금을 늘려가는 것이 주식 투자를 이용한 자금 관리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초 지식. 주식 투자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 지식이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지식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주식의 매매 시간, 매매 절차, 매매의 우선순위, 주문의 방법, 수수료, 세금, 결제 절차 등의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절차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초적인 재무제표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회사의 자본금,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 주당 순이익, 자산, 부채 등의 수치를 보고 그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기술적 분석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거래량, 이동평균선, 봉차트, 이격도 등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식을 매매한 대금의 결제 방식. 주식의 매매 대금은 매매 후 이틀 후에 결제가 되는데요.
만약 오늘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 주식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일째 되는 수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주식의 매수일이 금요일이라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째가 되는 화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사거나 팔 때는 일정한 세금과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좋고 한 번의 매매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점. 대체적으로 대형주는 움직임이 무겁고 기관이 선호하는 반면에 중소형주는 등락폭이 크고 일반 투자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동성이 크거나 기관이 주도하는 상승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형주의 상승률이 높으며 반대로 조정기나 하락 장세에서는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환경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주식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8. 상장 폐지란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주식은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모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라면 관리 종목들을 위험성이 큰 종목으로 인식하고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굳이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그러한 종목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생소한 단어들은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주식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